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는 불완전 정보 하에서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실물 경기 변동론입니다. 실물 경기 변동론은 경기 변동을 지속적인 경제 충격에 대한 시장 경제의 최적 대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불균형이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고 가격 신축성, 시장 청산 등 최선의 세계를 전제하고 있으며 실물 경기 변동론이라는 조어가 시사하듯이 경제 충격은 총수요가 아닌 유가 변동, 기술 혁신, 정부 규제 등 공급 측 요인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경기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고 경기 변동은 경제 충격에 따라 자연 실업률이 변하고 그에 따라 산출량이 변동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 변동은 경제 충격에 대응한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의 합리적 대응의 결과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안정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신 시장 실패와 왜곡을 치유하는 정부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 변동을 총수요 측면에서 인식하는 새 고전학파나 새 케인즈 학파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 변동론은 거시 데이터의 정형화된 사실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소득뿐 아니라 대부분 거시경제 변수의 흐름에 항구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으로 나타내자면 로가 1에 가깝거나 상당히 클 때 변수 X에 일어난 충격의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됩니다. 실물 경기 변동론은 이와 같은 거시 변수의 속성을 충격이 발생하고 이 충격과 충격에 따른 경제 주체의 합리적 대응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순환 변동성은 또 다른 속성입니다. 산출량과 노동 시간은 거의 같이 변동하며 소비는 산출량보다 훨씬 변동성이 작고 투자는 훨씬 큽니다. 이와 같이 거시 변수들의 순환 변동성이 다른 것은 경제 주체들의 대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산출량과 주요 거시 변수들 사이의 공행성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임금이 미약하지만 경기 동행적이라는 정형화된 사실은 경기 변동을 총수요 충격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물 경기 변동론은 다기 모형에서 음미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제7장 고전학파 모형과 다릅니다. 즉, 노동은 오늘의 소비와 여가 시간의 선택만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소비와 여가 시간의 동시적 선택을 고려합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가격 변수는 기간 간 교역 조건, 즉 내일 실질임금의 현재 가치 대비 오늘의 실질임금으로 정의되는 상대임금입니다. 기간 간 교역 조건의 변화는 노동 공급의 기간 간 대체 효과를 동반합니다. 이것은 마치 제12장 제2절 소비 이론의 미시 경제적 기초에서 실질금리의 변화가 소비의 기간 간 대체 효과를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실질임금이 상승하거나 내일 실질임금이 하락할 때 내일의 노동을 오늘의 노동으로 대체할 동기가 일어나고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내일 실질임금의 현재 가치가 하락해 마찬가지로 내일의 노동을 오늘의 노동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만 실질금리의 상승에 따른 오늘과 내일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소득 효과는 크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실질금리 상승이 오늘과 내일의 여가에 미치는 대부자와 차입자의 소득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되기 때문에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오늘 노동 공급은 오늘의 실질임금만이 아닌 기간 간 교역 조건 또는 상대임금의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총 공급 곡선인 RAS 곡선은 실질금리가 상승할 때 기간 간 교역 조건이 높아져 오늘의 노동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오늘의 산출량이 증가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수식축을 물가로 측정하지 않은 것은 시장 청산이 일어나는 최선의 세계에서 가격 변수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총수요 곡선인 RAD 곡선은 우하향하는데 실질금리가 높을수록 투자의 수요가 감소하고 소비를 내일로 미루는 소비의 기간 간 대체 효과로 인해 저축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질금리가 상승할 때 저축이 늘어나는 성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12장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RAD, RAS 두 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균형이 일어납니다. 참고로 여기서 균형은 경제 주체들이
오늘과 내일의 최적화 문제를 푼 결과물입니다. 만약 경제 주체들이 2기보다 긴 기간의 최적화 문제를 푼다면 예상치 못한 충격이 일어나지 않는 한 매기 균형은 당초 풀었던 결과물을 확인한 것에 다름없습니다. 이제 기존 균형 상태에 있던 경제에서 일시적인 정의 총요소 생산성 충격이 일어났다고 가정합니다. 정의 충격으로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오늘의 실질임금이 상승 압력을 받아 상대임금이 상승하고 상대임금의 상승은 다시 오늘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균형은 2에서 2-로 이동합니다. 한편 RAS 곡선은 당초 정의 총요소 생산성 충격과 이 충격에 따른 노동 공급의 증가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새로운 균형에서 실질금리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실질금리의 하방 압력은 그만큼 상대임금이 하락해 다시 노동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게 돼 노동공급은 금리 변동이 없을 때보다 덜 늘어나게 되며 마찬가지로 RAS 곡선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조정을 고려하면 새로운 균형은 2-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국제금리가 R스타로 고정된 소규모 개방 경제를 생각하면 금리의 조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다만 여기서 왼편 그림의 이 2-는 순수출입니다. 일시적 정의 충격에 대응해 노동 공급을 늘려 더 많은 생산과 저축을 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항구적인 정의 총요소 생산성 충격입니다. 정의 충격은 일시적이든 항구적이든 기업의 노동 수요는 증가합니다. 경쟁적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격이 항구적일 때 오늘과 내일의 실질임금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임금 변화에 따른 기간 간 교역 조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상대임금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오늘의 노동 공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노동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며 균형은 2에서 2-로 이동합니다. 비록 기간 간 교역 조건의 변화는 없지만 항구적인 실질임금의 상승이 크게 일어난다면 여가에 대한 소득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때 노동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추가 이동할 것입니다. 실질임금은 더 크게 상승하며 고용은 감소하게 됩니다. 한편 생산물 시장에서 RAS 곡선은 우측 이동하나 고용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일시적 충격보다 덜 이동합니다. 한편 항상 소득의 증가는 RAD 곡선을 우측 이동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실질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 충격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여기서는 RAD, RAS 곡선이 같은 크기만큼 이동해 실질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약 소규모 개방경제였다면 순수출은 충격 이전과 마찬가지로 0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자본 스톡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자본 스톡의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출의 증가로 총수요 충격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때 실질금리의 상승에 따른 기간 간 대체 효과가 일어나 노동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해 균형은 2에서 2-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RAS 곡선 또는 노동공급 곡선을 따라 이동하는 것과 곡선이 이동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물 경기 변동론은 경기 변동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실질임금이 경기 동행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을 보였듯이 이론의 예측과 현실이 일관성을 가지는 것은 분명히 경기 변동 이론의 프론티어를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과연 실물 경기 변동 이론이 자료에서 확인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소로우 잔차는 총요소 생산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실물 경기 변동론은 데이터에서 소로우 잔차가 GDP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림에서 보듯이 두 변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소로우 잔차가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입니다. 이를 측정 오차의 문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황에서 자본의 가동률이 높고 불황에서는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불황에 기업은 노동을 해고하는 대신 유지보수와 같은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을 지시하거나
호황에 대비해 신규 노동 인력도 충원합니다. 따라서 호황에 비해 불황에서는 생산활동에 노동과 자본의 투입은 감소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로우 잔차를 추정할 때 불황에서 생산 요소의 투입이 감소하는 대신 소로우 잔차가 줄어드는 측정의 오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로우 잔차가 GDP를 인과하는 대신 GDP가 소로우 잔차를 인과하는 인과관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소로우 잔차가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측정의 오차는 실물 경기 변동론을 현실에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